한국추리문학걸작선. 국내 유명 단편 추리소설 단편집 준 하추 동 4권을 합본으로 나온 책이다. 추리소설의 준. 김내성 타원형 거울. 경성에서 발행되는 소설 잡지 괴인이란 잡지의 1935년 잡지 창간 1주년 기념으로 독자에게 도영이란 여성의 살인사건의 범인을 추리하는 문제를 내고 이 사건의 개요를 잡지에 설명한다. 도영의 남편과 도영의 애인이 한 집에 살게 되는데 도영이 어느 날 살해를 당하고 당시 의심을 받던 남편은 자신은 결백하다며 자살을 한다. 도영의 애인이던 유광옥은 이 사건의 트릭을 추리하여 잡지에 기고하고 그 살인사건에 사용된 트릭을 밝힌다. 현재훈 그 밤에 있은 일. 수출업체 사장인 장정수의 집에는 그의 기사 김기수와 기사의 아내 주인숙이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김기수는 집에서 총소리가 나자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권총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남편 김기수는 뜻밖의 사실을 털어놓는데 이경제 바꿔 한 남자가 실수로 어떤 남자를 치어 죽게 만든다. 겁이 난 그는 죽은 남자에게 자신의 옷을 입히고 자신이 죽은 것으로 위장하게 되고 시신을 검사한 그의 부인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죽은 것으로 인정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사실은 부인이 자기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된다. 시신의 허름한 옷차림과 어울리지 않는 고가의 안경을 본 경찰은 혹시 죽은 사람이 다른 남자이지 않을까 조사하게 되고 노원 짧은 불륜 긴 악몽. 여자에게 용돈이나 받으며 살아가는 백수인 동혁에게 불륜 관계인 혜린이 큰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그것은 삼합회 간부로 있는 자신의 남편이 마약 거래 현장에서 거래를 할 때 마약 단속반으로 위장하여 가짜로 남편을 죽이는 연극을 벌이고 그 돈을 모두 나눠 갖자는 것이다. 작전대로 계획이 성공하여 다들 무사히 도망치고 돈을 나눠서 살고 있는데 동혁의 주변에 삼합회의 킬러가 나타나고 서서히 이 작전의 마지막 단계가 실행되어 간다. 이상우 두 사람이 가는 지옥. 송파은파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그것도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성이 죽은 채 발견된다. 죽은 여성은 15층에 사는 배향숙이라는 독신 여성이었다. 배향님은 15층에 사는 엘리트 30대 남성 조형래와 친했으며 16층에 사는 강명춘과도 친한 사이였다. 15층 엘리베이터에서 칼을 맞고 죽은 여성과 그 칼은 15층 조형래의 집에서 발견이 된다. 그런데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조형래가 아니라 이원두 아내 지키기. 20억의 재산이 있는 형남은 얼마 전부터 땅을 파물하고 집요하게 귀찮게 구는 남자로부터 시달리고 있다. 그는 매일 1시간 반씩 조깅을 하는 자신의 아내를 의심한다. 그래서 심부름센터에 박군에게 아내를 감시하도록 시키는데 그리고 총을 구해서 자신을 집요하게 귀찮게 주는 땅을 팔라고 하는 사업가를 죽이고 그 사실을 아내는 밝힌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심부름센터 박군이 함께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며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데 김성종 어느 창녀의 죽음. 1969년 종로 사창가가 폐지되기 전의 이야기로 그해 1월 돈화문 가로수 길에 눈에 덮인 한 여성의 사체가 발견되고 오 형사는 이 시신의 신원을 찾아 나선다. 그녀가 25세가량의 나이에 음부가 심하게 헐어있는 점을 들어 오 형사는 그녀가 창녀임을 직감한다. 그녀의 사인은 약물에 의한 중독사였다.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 찾기 위해 오 형사는 종로의 사창가를 조사하러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창녀로부터 그녀의 정보를 얻게 되는데 죽은 여인의 이름은 춘이었음을 알게 된다. 오 형사는 춘이의 포주를 찾아가 여러 정활들을 들으며 춘이가 사라지기 전에 받은 손님의 명함을 찾아내어 그를 찾아간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녀의 죽음의 원인을 알게 되는데 김남 바닷가의 두 남자. 사회에서 전과자란 낙인이 찍힌 강삼수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옥자의 집을 찾아가서 고백을 하려 하는데 옥자는 일하는 설렁탕집 사장님과 정사를 벌이는 중이었다. 화가 난 강삼수는 설렁탕집 사장을 후려치고 그가 움직이지 않자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부산으로 도망간다.
영도섬 부근에서 자살을 하려는데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강삼수는 그 남자의 여관에서 함께 머물며 그의 조수 노릇을 한다. 그 남자의 이름은 성대필이었다. 얼마 후 성대팔은 삼수에게 함께 은행을 탈자고 제안하고 작전은 성대팔이 오랫동안 연구하여 세운다. 드디어 작전의 그날이 오고 정현웅 어느 여공의 죽음. 한성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여공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기자인 주인공은 현장에 잠입해서 죽은 여공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녀의 이름은 한정혜로 그녀는 대학생 신분을 속이고 공장에 취직하여 노동운동을 주도한 인물임이 밝혀진다. 동료 여공들로부터 여러 자료를 수집하던 주인공은 어느 여공으로부터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는데 추리소설에다 강형원 여름추리학교의 살인. 해마다 추리작가와 독자를 상대로 개최되는 여름추리학교가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된다. 이 중 여류작가로 참여한 추경미 씨가 온몸에 칼로 공격을 받고 자신의 방의 문을 잠근 상태로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작가들과 경찰은 이 밀실살인을 조사하게 되는데 점점 밝혀지는 이 살인사건의 동기는 권경이 늪은 허우적거리는 자를 더 깊이 끌어들인다.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던 혼혈인 연주가 안두레에게 비극이 찾아온다. 사고뭉치 처남이 한 여자를 잘못 건드려 그녀에게 협박을 받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돈을 요구하던 처남과 얘기하던 아내가 갑자기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안두레는 아내의 키와 몸무게가 동일한 마네킹을 주문하여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본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실족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믿고 있었다. 보험금을 타려고 알아보니 보험의 수령인이 자신이 아닌 처남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는 처남이 아내를 밀어서 추락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거짓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들은 그날 사건의 전말은 안두레에게 갈등을 일으킨다. 김상헌 작전 완료. 한 남자가 고아원에서 한 남자아이를 입양하고 있다. 그는 폭탄 제조 전문가로 비행기에 폭발물 설치를 의뢰받아 그 작전을 위해 아이들 입양하던 것이다. 그는 치즈처럼 생긴 폭약을 햄버거 속에 넣고 위장하여 비행기에 폭발물 설치를 성공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 유우제 빛의 살인. 주인공은 한 소극장에서 영화를 보러 앉는다. 그의 옆에는 뚱뚱한 한 남자가 큰 팝콘 상자를 들고 앉는다. 그의 개걸스러운 먹는 소리에 그는 영화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 영화의 중간 부분에서 그 남자는 코를 골며 잠을 자는데 주인공은 그를 흔들어 깨우고 영화는 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 간다. 갑자기 옆에서 이상 부리치고 한 소리가 나더니 옆에 남자가 주인공의 팔을 세게 잡는다. 주인공은 팔을 빼내고 영화에 집중한다. 그리고 영화가 끝난 후 그 자리에 잠이 들어 있는 그 남자를 두고 극장을 빠져나온다. 그런데 다음날 주인공은 뉴스에서 그 남자의 죽음을 알게 되고 이수광M의 사냥. 베트남 참전 경험을 가진 주인공은 영안실에서 근무하며 자신의 이상 성욕을 발견하며 그의 이상 성욕은 점점 발전하여 그는 연쇄살인을 하게 이른다. 자신이 죽인 여성들에 대해 고백하는 형식의 이야기로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동네를 돌아다니다 혼자 집으로 가는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말을 건네는데 뜻밖의 그의 직업은 장세연. 위험한 주말. 아내에겐 그녀를 죽도록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으나 그는 결국 아내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간다. 아내와 주인공은 결혼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좋아지지 않고 주인공은 어느 날 아내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다. 그런데 그 여행 제안은 사실 아내를 죽이려는 계획이었다. 그는 보조석 안전벨트를 고장낸 후 아내를 태우고 나무를 향해 돌진하고 나무의 옆에 경사가 심한 길로 의식이 가물가물한 아내를 밀어서 죽여버린다. 그리고 병원에는 사고를 가장하여 입원하는데 그를 밤에 찾아온 사람이 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점점 다가오는데 한대희 수출살인. 뼈의 모조 표본을 만들어 수출하는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은 어느 날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려는 여성을 죽인 후 그녀의 시신을 수습하여 뼈 표본으로 가장한다.
그리고 그 유고를 외국에 수출하는 제품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보내고 자신의 완벽한 범죄를 믿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경찰 학교의 교수가 그에게 뼈표본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다며 수시로 연락을 해온다. 그리고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던 이 사건이 그 경찰에 의해 밝혀지는데 그는 이 살인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 추리소설의 주. 김용상 기증자. 자신의 아내가 곧 죽는다며 병원에서 해부용 실습으로 사용해 달라고 기증을 원하는 남자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남자는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병원에 기증한 후로도 한동안 그 시신을 보기 위해 병원에 오고 또 주인공에게 너무 잦은 전화를 하여 주인공은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는 이런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지인 중 경찰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경찰은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하고 수사에 들어가는데 백휴 휠체어 여인. 냉면집의 배달원으로 취직한 주인공은 가끔 얼굴을 내보이지 않고 휠체어를 탄 한 여인으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게 된다. 큰 돈을 주면서 자신이 부탁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녀는 누군가와 착각을 한 것이리라. 어느덧 사장과 친해져 그는 사장의 술주정으로 그녀와 사장의 오래전 인연을 알게 되고 사실은 그 여자가 사장의 예대인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사장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점점 가게로 나오지 않게 되고 주인공은 점점 사장을 대신하여 사장 행세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정신분열로 종업원과 사장 두 인물이 아니라 한 명이 휠체어 여인과의 과거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다. 읽으면 섬뜩한 정신분열의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이승영 숲속의 마녀. 화성에선 연이어 남성 연쇄살인과 여성 연쇄살인이 벌어지는데 연쇄로 살해된 남성들의 특징은 한 여성으로부터 유혹을 받은 후 그녀가 건네준 드링크를 마시고 죽은 것이다. 그런데 여성 사망자는 미치광이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은 것이다. 이 두 살인마가 활동하는 곳은 한 곳으로 결국 이 둘은 만나게 되는데 장근양 도시의 신기루. 가난한 집안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만 따오면 성공이 보장된 것으로 알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한국으로 돌아온 용일은 국내에서 일자리가 쉽게 생기지 않자 은행을 털 결심을 한다. 그리고 과거 유학 가기 전에 헤어졌던 경희를 만나다. 그러나 그녀로부터 외면을 받은 용일은 빨리 은행을 털어서 행복한 생활을 찾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가 세운 치밀한 작전에 따라 그는 은행에서 2억 원을 훔치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 돈으로 교수직을 얻어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를 찾아온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과거 그가 은행을 턴 은행의 청원경찰이었다. 그 남자는 용일에게 은행을 턴 비법을 좀 알려달라며 애원하나 용일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가 은행을 털고 조금 있다가 같은 금액의 돈을 은행 안에 다시 넣어두었다는 이야기였다. 과연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최종철 빨간 스카프. 시골에서 다방을 하며 자신의 애인을 뒷바라지하던 여인이 그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그녀는 그 남자의 약혼식이 열리던 호텔로 찾아와서 약혼식을 망치고 그를 데리고 어느 카페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의 음료에 수면제를 타고 쓰러지며 이 남자가 약을 넣었다고 소리친다. 결국 그녀를 등에 업고 병원을 간 남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은 병원에 입원한 그녀의 행적을 찾아 그녀의 가게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그녀의 자살쇼에 대한 여러 정황들을 접수하게 된다. 그러는 사이 경찰을 따라 나선 그 남자의 약혼녀는 경찰의 조사에 협조도 하면서 여러 추리를 제시하기도 한다. 결국 그 여자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고 사건은 이렇게 종결되는 듯 했으나 추리소설의 동. 그리고 다시 준. 김차의 열대어를 사랑한 남자. 어릴 적에는 수제 소리를 들으며 자신감이 있던 주인공은 인류대학에 입학하고 그때부턴 평범한 사람으로 대접받으며 살아가는데 그 부분에 그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별 볼 일 없는 외모에도 그에게 아름다운 아내가 있다.
그런데 아내가 요즘 어느 남자를 자주 만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아내의 변심을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아내도 자신이 키우는 열대어처럼 자신의 영원한 소유물로 만들기 위해 그녀를 살해할 결심을 하는데, 류성희 사쿠라 이야기.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던 한경아는 친구 수지로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집에서 가사도우미처럼 밥과 청소와 빨래를 해주며 같이 살면 그들이 죽은 후 집과 땅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부부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아는 한국인도 괜찮은지 물어보고 그 일에 자원을 하게 된다. 병으로 반신불수가 된 아내인 사쿠라와 그의 남편은 서로 마음을 열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원인을 모르지만 뭔가 있음은 느낀다. 어느 날 사쿠라는 한경아에게 긴카쿠의 절에 가서 스님에게 맡겨둔 것을 찾아오게 하고 그 사이에 두 부부는 독이 든 보거야를 먹고 자살을 한다. 뒤늦게 집으로 돌아온 한경아는 그들의 재산을 상속받고 찾아온 편지를 읽게 된다. 그리고 사쿠라의 원망의 이유를 그 편지에서 찾게 되는데, 서미의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 권위적인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던 한 여자는 역시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남자와 결혼하여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그녀는 매일 남편을 죽이는 상상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으나 어느새 그녀는 자신이 실제 남편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고 실제로 남편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고 자백하나 당시 그녀는 알리바이가 확실하여 그녀는 살인을 상상만 한 것으로 경찰은 결론을 내리지만, 이기원 라스트 카니발. 중고 물품을 팔고 사는 전단지 광고를 보고 여성에게 접근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마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부하 여형사와 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그 선배는 여자 형사에게 광고에 글을 올리게 한다. 그리고 그 여형사에게 누군가가 연락을 취해오는데, 정석화 종족 보존의 법칙. 세 번째 남편과 결혼한 지금의 아내는 어느 날 뜬 모를 소리를 한다. 원시 부족 중에 고양이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녀가 말한 고양이족의 전설에 나오는 내용대로 그녀는 행동하기도 했다. 고양이족 여성들은 2월과 9월의 발정기라고 하는데 그녀는 이때가 되면 엄청나게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와 어머니의 갈등이 시작되고 그녀는 대놓고 시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지만 남편인 주인공은 경제력이 있는 그녀에게 아무 말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내는 시어머니를 먼저 살해한다. 그리고 남편도 살해하게 되는데 과연 그녀는 고양이족의 후예인 것일까? 현 정거울 여자의 죽음. 요일별로 남자를 사귀는 한 여성이 살해되고 그녀의 집으로 요일별 남자들이 초대되어 그녀의 남성 편력이 사람들에게 공개된다. 어느 간 큰 놈이 이런 살인을 벌이고 남자들을 그녀의 집으로 초대한 것인지 서로 얘기하던 남자들 사이에선 큰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이 모든 것을 벌인 사람의 존재가 밝혀지는데, 황세연 천생연분. 천생연분이라 불리던 부부가 있다. 그러나 남자는 뚱뚱하고 겉과 속이 다른 아내가 죽도록 싫다. 그는 소설을 쓰는 작가인데 컴퓨터 폴더에 쓰던 소설을 저장하는 습관이 있다. 그리고 그 폴더에는 아내를 죽이고도 의심받지 않는 방법에 대한 목록이 있었다. 어느 날 아내는 그 폴더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의 기록들을 본다. 그리고는 살해되기 전에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그의 차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도록 조치한다. 어느 날 지방에 다녀온다는 남편은 돌아오는 길에 사고로 죽게 되고 그녀는 이제 그가 남긴 재산과 보험금으로 편하게 살 생각에 행복하다. 그러나 그 남편은 죽기 전까지 아내를 죽일 작전을 세워두고 아내는 그 덫에 걸려들게 되는데, 총 4권의 단편집이라 분량이 방대하지만 단편이라 읽는데 지루함이 없다.